안녕하세요, 청개울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시간을 줄여드리는 부동산 이슈 5분 브리핑 시간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뉴스는요, 아무래도 올해 첫 시간이다 보니까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움직일 만한 주제들에 대한 뉴스들을 뽑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뉴스는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라는 뉴스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뭐 작년 말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지만 올해 24년도에 바뀌는 다양한 제도들, 특히나 이제 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라든가 저출산 관련된 대책들이 좀 많고요. 그 외에도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특별법이라든가 다양한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간단하게 실려 있지만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24년부터 스트레스 DSR 본격 시행, 대출한도 조인다 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DSR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예전에는 대출이라는 게 뭐 LTV라 그래서 일정 비율 정도로 제한한다 이렇게 단순했는데 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하다 보면 저희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변동금리는 뭐 최근처럼 갑자기 금리가 솟았을 때 차주들, 즉 돈 빌린 사람들이 애초에 빌렸던 금리보다 갑자기 높아지니까 어려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아예 대출을 시행할 때부터 올라갈 수 있는 금리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요,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침체를 겪고 있는데 뭐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하지만 이제 대출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 특히나 변동금리 쪽으로 대출 받으시려는 분들은 내용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대출이 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뉴스는요, 태형건설 말하죠. 자녀분 890억 입금 완료. 금융당국 추가 자구안 더 필요하다. 사실 이 뉴스는 바로 다음에 있는 뉴스, 부동산 PF 최대 70조 부실 우려, 부실 사업장 정리 필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문제가 됐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시행사들이 아파트 지으려고 할 때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이 침체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척이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높아지잖아요. 돈 빌린 시행사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실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작년 말에 터졌죠. 결국은 태형건설, 이제 건설사 순위가 있는데 16위 정도 해요.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죠. 이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 워크아웃 신청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뉴스들이 떠 있는데, 사실 이 PF는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이슈가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PF고, 하나가 일기신도 재건축, 또 하나가 금리 문제가 될 텐데, 그 중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묶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소소한 부동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요, 대출금리 인하폭 크지 않을 것, 부동산 PF 관리가 관건이다. 5대 금융지주회사 설문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 회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떨지 금리 관련해서 얘기한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리 같은 경우도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3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미국 연준이 작년 말에 얘기를 했죠. 올해 24년 들어서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보통 하반기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가 인하될 거란 말이에요.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정 정도 0.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죠.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금리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빼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지금 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가 인하가 되겠지만 하반기에 예상하고 있고요, 0.5% 정도 인하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죠. 다만 부동산 PF 문제가 리스크 관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서민 공공임대라더니 주차장에 페라리, 재계약할 때 국가 차량 확인한다, 이 내용인데요. 주요 뭐 큰 뉴스는 아닌데, 공공임대라는 게 있죠.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임대를 주는 아파트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제한이 있어요. 자산이라든가. 근데 계약할 때는 보는데, 재계약할 때 자산평가 기준 중에 하나인 차량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보지 않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할 때는 없었는데 재계약하는 시점에 보니까 페라리도 있고 뭐 BMW도 있고 고급 차량들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공공임대는 주거 취약층을 위한 정부의 어떤 사업인데, 취약층이 아닌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계약 시에도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정도의 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관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안 됐었던 거죠. 뭐 앞으로 관리하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뉴스였고요. 지난 주간 있었던 나름대로 이슈들이 실려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송도 7억 내 30평대 아파트 어디가 좋을까요? 연수구 게시판에 이 질문이 올라오고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 조회수가 거의 뭐 5천에 가까운 글인데요. 송도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천의 강남이죠. 그런데 30평대 아파트 7억 이내 아파트 어디가 좋을까라는 질문이 올랐는데 문의에 대한 답변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송도에 현재 7억대 30평대 아파트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사실 송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작년 초에 잠시 상승하다가 다시 멈춘 상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하락했었죠. 많이 하락했다가 상승하다가 좀 멈춘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인천의 강남 송도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글 들어보시면 많이 나와 있지만 충분한 임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천에서 아무래도 중심 송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송도의 부동산 추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태전 고산지구 경기도 광주시죠. 2024년 인프라 사업 진행 상황 및 변화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2024년도 뭐 25, 26년에 준공되는 태전 고산지구와 관련된 사업들 내용입니다. 크게는 이제 교통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 즉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개설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태전 고산지구는 이제 광주에서 나름대로 계획된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광주 중심지의 첫 번째 지구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어느 계획 지구나 마찬가지겠지만 5년 정도는, 그러니까 첫 입주부터 5년 정도 지나야지 좀 살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교육이나 교통이 깔린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신도시라든가 계획 지구들이 그렇지를 못하죠. 사실은 택지 지구들이. 그래서 현재 태전고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안 좋죠.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그 인프라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빨리 이루어져서 태전고산지구에 사는 회원님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소식은요, 의정부 게시판에 올린 GTX-C 신규 역사 조감도에 대한 글이 나름대로 이슈가 있었는데요. 역사의 조감도 자체가 문제된 건 아니고요. 뭐 여기에 반응 보시면 알겠지만 GTX-C가 드디어 조금씩 윤곽,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뉴스는요, 당부쌤 2024년 기관들의 부동산 전망 요약집이라고 하는 게 이슈로 올라있는데요. 2024년부터 저희 RMG 컬럼 스텝으로 활동하시게 되신 분이죠. 당부쌤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계속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새해 맞이해서 올해 24년 각 부동산 기관들이 있어요. 유명한 기관들이 있는데 뭐 NH투자증권이라든가 하나금융연구소라든가 몇몇 부동산 기관들의 관련 기관들의 24년 전망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당부쌤의 개인적인 코멘트가 들어가 있는 글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갖다가 나의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특히나 전문가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게 나쁘지가 않죠. 따라서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망을 하시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특히나 기관들의 내용에 대한 요약뿐만 아니라 당부쌤의 어떤 개인적인 코멘트까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올 1월 둘째 주 분양 캘린더가 실려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연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분양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거는 특히나 요즘 PF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갖다 가늠해보는 상당히 좋은 가늠자가 됩니다. 이번 주에 좀 볼만한 걸로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천광역시에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이 있습니다. 계양은 나름대로 3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일반 분양이 620세대 규모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분양 규모는 한 1400세대 정도 되고요. 인천 계양의 앞으로의 분양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리고 인천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분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9일에는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두 개가 있는데요. 경기도 용인시에 시작이 되는 영통역 자이 프라시엘 1순위 접수가 있고요. 경기 안성시에서는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 이 둘 다 중규모 단지예요. 1000세대 이하 단지인데 그래도 나름 수도권의 어떤 분양시장의 흐름을 갖다 볼 수 있는 곳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인천에서 검단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1순위가 시작이 됩니다. 화요일날에요. 검단에 또 새로운, 그리고 좀 큰 규모입니다. 얘도 1000세대 넘는 규모인데 역시나 최근에 인천 부동산 시장의 분양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갖다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 뒤쪽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단지들의 뭐 2순위 정도, 3순위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특별한 분양단지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보실 거는 크게 인천의 2단지, 그 다음에 수도권의 2개 단지에서 총 4개 단지 정도를 보시는 게 분양시장이라든가 부동산의 흐름을 갖다가 가늠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올라온 뉴스와 관련해서 앞으로 올라올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첫 번째 부동산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